이번 강좌는 도시군객시설 사업 중에서 미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에 보면 미집행 도시군객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이런 말 썼죠.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상 뭐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 강좌처럼 그럼 이때 어떻게 우리가 구제받는 것인가 하는 건 봐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부지. 그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는 것은 뭐로 결정됐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가 됐어야 돼요? 결정된 것이어야 돼요. 결정된 곳이 됐어야 되겠죠.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요.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사적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자 우선 제일 먼저 이 개발행위를 갖다 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지장이 초래하니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는 수 있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구제받는 경우단 말이에요. 구제받는 경우. 이 구제받는 경우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갖다 지금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이 도시군관리계 뭐든지 결정고시 되니까 이건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됐다는 얘기죠. 따지면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돼서 가서 2년 내 미집행됐다. 미집행됐어요. 2년 내 미집행됐고 역시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는데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갖다가 첫째 수립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립을 했어요. 그럼 수립을 했더라도 1단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1단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몇 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죠? 3년 이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몇 가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줘야 되겠죠.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럼 이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개축과 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개축과 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같은 개축, 재축을 하면서 그를 위한 뭐도 할 수 있느냐? 토지 형질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노랗게 나눈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할 때 요 위에 것은요. 원상회복을 기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원상,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자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원상회복은 누구가 가져느냐? 자기 그 소유자 부담 가져와라. 이 얘기입니다. 소유자 부담 가져와라. 이것이 바로 여기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축, 재축은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 개란 말은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는데 종전 범위 내에서 뜯어고친 거예요. 그럼 종전 범위 내에서 뜯어고친다면 보상비가 커지지 않잖아요. 신축은 보상비 커지죠. 증축도 커지죠. 그래서 개축과 재축만 하라 이런 말 쓴 겁니다. 그러면 재랑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쓸 때 그 관점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짓는 거예요. 자, 얘는 인위적으로 뜯어고친 거다. 이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서 결정고시에서 2년간 미집행됐고 가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1단계에 속하지 않으면 개발행 허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설 건축물,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이게 포인트입니다. 건축할 수 있다. 근데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뭐 할 걸 전조건으로 원상회복할 걸 전조건으로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자,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고시된 날부터 몇 년간 미집행됐느냐 봐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10년간 미집행됐습니다. 10년 미집행. 그 10년 미집행됐다. 거기서 가는 게 아니고 꼭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목이 돼야 된다. 지목이 되란 말과 대지란 말은 틀린 거예요. 대지는 전답했다고 집적도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지목이 돼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이런 지목이 돼인 경우는 영구적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을 위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겠죠. 그 이런 경우는 10년 미집행됐고 지목이 된 경우는 뭘 요구할 수 있냐? 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매수 의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매수 의무자가 바로 누구냐? 원칙적인 의무자가 있겠고 여기는 예외적 의무자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사, 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 특광자, 시장, 군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본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냐 봤을 때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있다는 거. 원칙이 매수 의무자. 2번에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 되면 되겠고. 다음 예외로 본다면 사업시행자 따로 있어요. 그럼 사업시행자 따로 있으면 설치 의무자와 관리자가 다르다. 그럼 누구한테 한다면 설치 의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매수 의무자는 이걸 갖다가 청구받았으면 그 청구받은 날부터 얼마를 볼 수 있냐? 자,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갖다 통보하는 거예요.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를 6개월에 통보하는 겁니다. 다음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내 뭐 한다고 했으면 협의 매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몇 년 내? 2년 내 협의 매수. 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내? 2년 내 협의 매수. 그 이와 같이 2년 내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만약에 이 경우에 협의 매수할 때 방법이 있겠죠. 방법은 뭐가 준 거냐? 현금이 좋겠죠. 현금. 그러나 뭘 발생하시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죠. 채권. 그럼 이 채권은 어떤 경우에 발행하느냐? 하는 걸 알죠.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한다.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만? 지방. 왜?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할 게 없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 있어요. 재정이 연약한 재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원하면 토지 소유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교재 보시죠. 강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비업무용 토지가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인정고시를 현재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소위 뭐예요? 사업인정고시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역시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주고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채권을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발행 방법은 어디에 의할 거냐.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행에 대한 이자, 상환기간은 지방마다 다르지 않은 지방 실정이 그럼 어떨 때는 나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좀 봐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좀 내가 고리를 쳐줄 테니까 기간 좀 연장해 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0년법에서 장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정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처리를 해서 내가 빨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도시공개 시설 채권입니다. 도시개발법과 달라요. 자, 근데 매수하지 여기 봐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갖다 통보하지 않았다. 통보했더라도 2년 내 매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결국 개인의 권리를 갖다 보호해 주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서 3층 이하에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생. 자, 여기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짓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기는 보면 공동주택을 지으면 언젠가는 만약에 이래서 저 도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상비가 커져야 작아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될 거냐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지으면, 그 단독주택 있으면 거주 안정, 우리 주거 안정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환경을 저해하는 근생은 등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린 생활, 일종은 생활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등장해야 되겠지만, 2종 중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될 것, 즉, 환경을 저해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공부할 때는 단란하게 안마받고 노래하는 다중생활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험생들은 단란하게 안마받고 노래하는 다중생활은 안 된다. 언제까지?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뭐죠? 고시원. 그런 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구나. 이게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10년간 미집행됐다. 지목이 뭐다? 대이다 하는 걸 가져야 됐고, 매수 청구하게 되면 의무자, 매수 의무자는 누가 된다? 특광자, 시장군수. 예를 들어 사업 시행자가 있다. 설치 의무자, 관리자가 다르다면 설치 의무자한테 요구한다. 그럼 6개월 내 매수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2년 내 매수한다. 협의 매수한다. 협의 매수할 때는 방법은 바로 뭐다? 현금. 예를 들어 뭐가 있다? 채권. 채권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 강제로 줄 수 있다 하는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가져가네요. 우리가 10년 이상 미집행됐어요. 앞서는 지목이 되지만 이제 지목이 대가 아닌 거예요. 10년 이상 미집행됐으면 가서 의회에 보고하라.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 왜? 의회에 왜 보고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의회가 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 배정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이제 정례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또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현황, 단계별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정례에 의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의회 보고했으면 의회는 그걸 갖다 접수했습니다. 그럼 접수한 날부터 90일 내 서면으로서 해제를 갖다 권고할 수 있어요. 그거 보니까 예산도 없고, 예산 때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산도 없고, 그거 실익이 없다. 지금 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뭘 갖다 해달라고 그러냐? 그거 좀 밀어주세요. 아니면 해제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1년 내 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자, 시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갖다 해달라.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신청하겠죠? 해제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 나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건 내 소신사업이다. 예산 빨리 지원해달라. 나 밀고 나갔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소명은 6개월 내 소명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출제되는 것이고, 다음 마지막으로 20년간 미집행됐어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어. 그럼 20년이 경과됐다. 경과된 다음 날 뭐가 될 거냐면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예정지다. 20년간 안 했어. 공원 예정지다. 안 했어. 그러면 20년이 경과된 다음 날 해제됐으면 우리는 이걸 갖다 뭐 하면 고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이 모르잖아. 20년이 경과된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방도로 예정지였다. 계속 묶였다. 근데도 알고 아무 소리 없이 있었다. 20년 경과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해제되면, 그럼 해제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사항이냐면 도시분객 뭐에 대해서 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에 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느냐 봅시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인데 만약 그중에 개발을 갖다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특히 일정한 경우에만 개발을 기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개발을 갖다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속된 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속된 표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기 개발을 하는데 자 여기 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포인트가 있는 것은 이 녹지적 일부만 빼놓고 무슨 녹지? 보전 녹지만 빼놓고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상업지역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크죠. 왜냐하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면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잖아요. 건폐율 용도가 크죠. 근데 여기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건물을 갖다 건축해가지고 중심가에다가 뭐 할 거냐? 나는 건재상을 한다. 나는 중심가에다 산을 많이 통행하지. 여기다가 속된 표로 자 이렇게 할게요. 자동차 정비소 중에서 빵꾸만 전문한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까? 그렇게 되면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수리 좀 하겠다. 도심지에서 가장 땅 좀 좋은 데서. 그럼 명도권에 한 복판했다 이래서 건지상을 안 하겠다.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안 어울리죠. 왜? 그것도 못지게 못해. 건축물 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그 건물은 용도 지역에 따라 맞지만 그 용도 지역 따라서 맞더라도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그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그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교재. 일부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잘 어울리는 그러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짓도록 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 지역을 이것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지정돼야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다. 이거 뭐로 지정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 역시 뭐로다 지정된다 그러냐면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누구누가 정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시도 지사도 정할 수 있겠고 자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아세요. 시장 군수도 정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에 출제될 때 포인트가 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로 정한다. 누가 한다? 특광자 시장, 시장 군수도 있다는 거. 자, 꼭 아셔야 되겠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와 더불어서 이제 몇 년 내, 자, 2년 내, 3년입니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뭐 해야 될 거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야, 수립. 그럼 여기 봐.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됐든, 다 뭐로 정한다면 도시군 관리기로 정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또,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한다는 거. 자, 역시 국토장관 시장군수가 한다는 것. 이게 포인트야. 그 몇 년 내야 되느냐? 3년 내 수립해야 돼. 3년 내 수립을 안 하면 3년이 경과된 다음날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해제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 뭐하도록 되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여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이 대상 지역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을 하고 있는 소위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개발 포인트 개발의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개발 꼭 해야 되는 게 개발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겠고 개발 포인트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여야 한다. 즉 오투투나 머스트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지에 보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이걸 꼭 구별해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할 수 있다는 개발 포인트가 꼭 정리하려고 할 것 없이 자 우리 교재 보면 기역서부터 거기 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도, 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렇죠? 또 대지정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할 거죠. 개발제한구역 아니죠. 중간에 점이 찍혔죠. 개발제한구역 해제. 두 번째는 도시제한구역에서 해제, 시가조정구역 해제, 공원에서 해제. 이걸 잘 얘기해야 돼요. 자, 뭐가 있다? 해제라는 것이 있다. 꼭 연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갖다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거냐? 도시 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업무 등을 기능을 결합해 가지고 가져간다. 또는 도시 지역 내 유효 토지를 갖다가 개발하겠다, 재배치하겠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 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거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이건 명제처럼 외우세요. 명제처럼. 그러면 다 시험을 겁니다. 자, 뭐가 되느냐? 정택이는 도택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도태대. 정택이는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 캔이지만 자, 요것에서 공사가 완료돼서 10년 이상이 경과됐다. 자, 그래 정택이는 10년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택이는 친구예요. 10년직 나랑 친하다. 10년이다. 우정 변치 말아야 되겠죠. must 이렇게 될 때 정택이 10년직이다. 우정 변치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택이는 도택이 아니에요. 도태하면 시험 문제 도태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정비사업구역으로서 그러면 캔이고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공사 완료돼서 10년이 경과됐다. 다음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돼야 되겠죠. 그래야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지역은 개발의 원칙은 아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돼야 되겠죠. 그럼 변경됐다면 무조건 하면 안 돼. 그건 캔이고 머스가 되려면 규모가 있어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회가 잘 연상 안 되면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가 10,000제곱미터예요. 운동장 하나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30개 정도 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안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밖의 경우도 할 수 있어. 원래 도시지역 밖은 개발 포인트가 아니지만 개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건 어떤 경우 있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선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는 우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되겠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돼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문제는 바로 뭐냐? 보전관리지역은 많이 껴서 개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끼워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규모가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가져간다면
10만 제곱미터 넘었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넘었으면 10%.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아니면 2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에서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박스 안에 표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하면 20%, 1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뭐라 한다 그랬어요? 10%. 그다음 이 지역이랑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 나서 거기는 아파트와 연립주택계획, 주택을 건설 계획이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쓰면 30만 제곱미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파트 연립 같이 하겠다면 여기 최소한 하나가 10만에서 30만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예외적으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작아도 될 수 있다는 거 도시적 바깥에. 그럼 여러분 어떠냐? 영동고속 타면서 여주 이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는 작습니다. 왜?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보전권이 수도권 정비계획부에서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또 거기는 기반적으로 난개발 여지가 없도록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했고 예를 들어서 4차로 이상 접했고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 교육청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난개발 여지 규모가 작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아파트 연립 건설 계획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그 외 것은 뭐라고 쓰면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지역 쭉 가되면 관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단지가 많기 때문에 물창고들이 엄청 크잖아요. 운동장 3배짜리 올라가 봐요. 엄청 크죠. 우리 집 부셔놓고 봐봐요. 철거해 보면 코딱지만 합니다. 살상. 그거 얼마 안 돼. 근데 그걸 운동장 3배짜리 건물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 크죠. 물류창고 같은 거.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하면서 기반시설을 당연히 확보돼 있어야 되겠고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 다음 경관을 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거와 동시에 계획관리적인 동시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때 이 개발진흥지구다 하는 건 종속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주거개발진흥지다. 그럼 주거는 내가 몇 년 내에 어떻게 입주했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 편하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 주거계획. 다음 산업 유통은 계획관리지역도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이루어질 수 있고 농림지역에서 질 수 있어요. 그 다음 관광 휴양은 반드시 도시역 외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 용도지구를 행위제한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폐지해요. 그걸 갖다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뭐 할 수가 있느냐? 가서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 용도지구에 대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이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를 지구단위가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수립, 그럼 이때 여기 봐요. 이걸 수립해야 되겠죠. 몇 년에 수립한다 그랬어요? 3년 내. 자, 그럼 이때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립 내용은 9가지인데 9가지 다 외울 거 없어요. 이 중에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알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느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요거는 도시적 안이나 바깥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가져간다. 도시역 안이나 바깥이나 제일 먼저 할 것은 난개발 없이 해서 제일 먼저 기반시설부터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가구라 그래. 이걸 갖다 가구란 말은 계획된 도로에서 구획된 거. 다시 여기를 갖다 이제 쪼개죠. 블럭이라 하죠, 블럭. 블럭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 A블럭, B블럭, C블럭, D블럭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가장 중심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건물이 아까도 했던 것처럼 뭐 중심가 안에 건재산이라든가 기타 혐오시설 같은 거 등장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토지 효율적 이용 안 되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의 용도 이런 용도 등장하지 말아라 할 수 있어요. 또 그럼 높이는 어떻게 올라가라, 배치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가의 건물 보면 거의 다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졌으면 거기 있는 수용 능력과 조화를 이뤘으면 법 적용을 완화시켜줘요. 그 법 적용은 몇 가지를 완화시켜주느냐? 3가지 법입니다. 하나는 국토계획법 3가지, 그 다음 건축법 5가지, 주차장법 2가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요, 건축물의 용도를 잘 했기 때문에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할 것 알아주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도시역 밖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거 꼭 명심해 두고, 그 다음 건축법상 완화된 대로 완화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건축선 대지분할 제한. 건축선을 완화시켜 준다는 건 도로까지 침범하라는데 이건 난개발되는 거죠. 그죠? 네, 대지분할 제한. 여기를 너무 쪼개다. 그러면 효율적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5가지 공부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건축선 여기 침범해서 안 되고, 그 다음 너무 쪼개서도 안 된다. 대지분할 제한 안 된다는 말 수 있어요. 주차장, 여러분 도심지 가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는 데는 뭐 할 수 있어요? 주차난의 허덕이죠. 왜? 주차 기준, 왜? 차량통에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건 몇 년 내 수립하도록 돼 있다? 3년 내. 도시군관리 결정되고 나서 3년 내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역시 완화 다음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구체적 기준은 그거 다 했고요. 거기 6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은 실효가 될 수 있다. 몇 년이 경과됐으면 3년 내 수립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그럼 일반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해줘야 된다? 고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키포인트가 2가지 키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에 대한 것, 구제방면 4가지.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 매년마다 출제되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